사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지휘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클럽 고객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다들 아실 텐데요. 폭행과 성폭행, 마약, 경찰과의 유착관계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건은 관련자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럽 버닝썬 사태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는데요. 마약이다, 폭행이다, 성폭행이다,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했지만, 자, 저희는 추측보다는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근거해서 오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게 한 남성이 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 갔다가 클럽 관계자와 보안 요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만 일방적으로 체포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는 당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를 하고 모욕 발언을 하며 인권 등을 침해했으며 경찰 폭행으로 119 구급대원을 불렀으나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자신을 오히려 경찰이 체포하고 또 폭행을 가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당시 클럽에서 왜 폭행을 당했는지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까? 그는 당시 클럽 내에서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처음에는 폭행과 또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성폭행 또 마약 의혹도 함께 터져 나왔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 경찰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경찰은 폭행을 폭로한 남성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그가 당시 클럽에 있던 여성 2명에게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내부 영상을 분석하던 중 클럽 내에서 그의 추행 행위로 보이는 장면이 있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남성은 지금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경찰은 오히려 그에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소를 당한 후 남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내놨습니까? 네, 고소당한 남성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고소한 여성 2명 모두 버닝썬 임원과 친밀한 사이인 관계로 확인됐다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성추행 피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요. 네. 자, 이렇게 이른바 버닝썬 클럽 사태로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한 지상파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과 또 인권 침해 사건이 보도된 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건 사실 그 마약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물뽕으로 불리던데요. 이 물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는 감마 하이드록시낙산 GHB입니다. 주로 물에 타서 먹는 약물로 0.5g에서 1.5g의 저용량을 복용할 경우 약한 환각이나 졸음 증세가 나타나고 1.5g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할 경우 혼동이나 현기증, 오심, 구토, 단기간의 기억 상실,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지만 지난해 5월 영국의 한 여교사가 음료에 GHB를 타서 마시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해외에서는 관련 사망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럽에서는 이른바 이렇게 물뽕으로 불리는 약물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바로 이 물뽕 관련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버닝썬에서 태국인 남성이 준 술을 2~3잔 마시고 정신을 잃은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건데요. 피해 여성 대부분은 클럽에 맡겨놓은 짐을 찾지도 않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이 어떻게 숙박업소에 가게 됐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들이 사실 수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SNS를 통해서도 뭐 나도 당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뭐 그런 글들도 올라왔었죠. 뭐 관련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들이 또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최근 한 보도를 보면 최근까지도 버닝썬 출신들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럽 개업 때부터 영업팀장으로 일해온 한 남성은 개업 2달 뒤인 지난해 4월 버닝썬에서 만난 20대 여성 손님에게 함께 해장을 하자며 강제로 택시에 태웠고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이 일어난 날은 그가 비슷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나흘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버닝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약과 성범죄를 두고 뭐 여러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데 당시 버닝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당시 버닝썬 측은 폭행 및 물뽕 판매 논란에 대해서 폭행 사건 당사자인 영업이사를 퇴사 조치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물뽕 및 그 외 성범죄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뭐 인터넷상에 이 클럽 버닝썬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성관계 동영상이 또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에 촬영한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잖아요. 네, 해당 동영상에는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피해 여성의 모습을 보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물뽕 내지 관련된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관련 수사 역시 진행 중입니다. 네. 뭐 경찰이 여러모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한번 안겨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던 중에 돌연 폐업을 알린 버닝썬이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또 철거를 중단시켜서 비난을 받았었죠. 네, 경찰은 철거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증거인멸이 우려되는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는데요. 이미 관계자들이 내부의 중요 기록 등을 빼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버닝썬은 폐업 이후 하루 만에 바로 철거 작업에 돌입했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철거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폭행 사건이 보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는 예상을 누구도 못했을 텐데요. 과연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승리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좀처럼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승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밤 9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후 승리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으며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승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겁니까? 네, 당시 승리는 8시간 30분 동안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의 의혹과 해외 투자자 상대 성접대 의혹, 마약류 투약 및 유통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닝썬 사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인데요. 승리도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죠? 네,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1차 간이 검사 결과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직 모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승리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가 성상납을 지시한 듯한 그런 그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잖아요. 네, 한 연예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사업 관계자들과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문 사실을 알리며 클럽의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를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성상납을 지시하는 듯한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보도 이후에 승리와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작된 자료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속사에서는 다 조작된 자료라고 의혹을 전면 또 부인을 했지만 관련해서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하던데요.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내용의 증거물을 공익신고 형식으로 제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권익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승리를 포함해서 유모 씨, 또 다른 연예인 등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나눈 메시지는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증거라면 경찰이 확보하는 게 맞는데 왜 신고자가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해당 자료를 보냈을까요? 네, 공익신고자는 메시지 내용 중에 경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정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실제로 권익위가 증거를 공익신고 형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원본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그런 메시지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뒤늦게 권익위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는 다시 경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권익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경찰에 자료를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시지 속에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짙을 경우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자료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권익위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또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이 승리를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경찰은 추후 필요에 따라서 재소환에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경찰이 입수한 것은 휴대전화가 아닌 저장 매체에 담긴 자료로 최종적으로 원본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승리가 조만간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게 또 변수인데요. 만약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2일 승리가 3월 중에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승리가 사건 조사 중 입대할 경우 군 당국에 의해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군이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접대 의혹뿐 아니라 승리의 버닝썬 사업 관여 의혹도 또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승리가 사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는데요. 경영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 보도가 나왔죠. 네, 지난 2월 28일 한 연예 매체는 승리가 버닝썬 이름으로 자신의 생일 파티에 룸살롱 여성들과 재력가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7년 12월 9일 필리핀 팔라완 섬의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요. 이 파티에는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티 비용으로 5억에서 6억가량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함께 파티를 준비했다던 이문호 대표가 현재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미 경찰에 여러 차례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지난 3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으며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각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 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문호 대표도 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마약류를 구매해서 투약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그가 마약류 유통에 개입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이문호 대표만이 아닙니다. 버닝썬 영업사장 역시 마약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영업사장 한모 씨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해피벌룬은 승리도 흡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그 물질인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듯한 승리의 과거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의혹이 커졌는데요. 승리가 선임한 경찰 출신 손명호 변호사는 해피벌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승리는 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껍질을 까도 벗겨도 나오는 양파처럼 버닝썬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 투약 및 또 유통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경찰과의 유착 관계 그 의혹도 있는데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버닝썬의 이성현 공동대표가 경찰관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소환 조사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금품 전달 통로로 지목된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천만 원을 6개 계좌에 나눠서 송금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 계좌의 소유주 가운데 경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금품 전달 통로로 지목된 강 씨가 이 인물이 지금 전직 경찰관이죠? 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해당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연 바가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 씨가 나서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술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성현 공동대표는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직 경찰 강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강남경찰서 수사관들도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의혹도 많고 또 조사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수사가 빠른 시일 안에 종결할 수는 없겠죠. 네, 이번 버닝썬 수사는 유착 비리뿐 아니라 마약 유통, 불법 촬영, 성삼납 의혹 등 분야가 광범위한 데다 소환자도 다수이고 그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하루속히 좀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